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송파와 김포 등 세 곳에서 일가족 5명이 각각 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일가족 5명 세 곳에 걸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외부 타살 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송파의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김포의 호텔에서 네. 부부와 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무려 5명이 아주 사망을 했는데요. 예. 외부의 범죄 흔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망을 준비하는 정황, 예컨대 가구를 정리하는 등 그런 정황은 오히려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김포에서 사망한 호텔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초등학생 딸이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게 가족들이 숨진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A씨라고 지칭되는 40대 여성이 예. 지난 토요일 23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있는지 연락을 좀 취하고자 예. 않았겠습니까? 네. 그 가족들은 다른 공간의 빌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짚어주신 대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총 3명이었습니다. 네. 아마 사망 시각은 그 여성이 투신하기 전날 밤 네. 내지는 그날 오전 새벽 시간대로 추정은 되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뭐 계획을 세웠거나 이런 정황은 아직 경찰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예, 특히 이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숨진 이후에도 계속 남편 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지만 왜 그랬을까? 네. 이 부분에서 이 가족의 이 채권 채무 문제 이게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남편과 시누이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망한 부인이 네. 시댁 식구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갔는데 그 돈이 여윳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세 보증금, 그다음 심지어 시누이 월급까지도 그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돈이 문제가 돼서 이러한 극단적인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망한 가족 중 일부가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던 건가요? 좋지 않았던 것 같죠. 특히 그래요. 시누이는 보증금까지 빼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기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이 예. 되었던지 그 부부가 살던 빌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A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 집으로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관할청이 송파구에 문의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초생활수급을 그 돈을 받을 수 예. 있느냐라고 했지만 예. 여러모로 따져보더니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지만 이 A씨 가족 상당히 경제적인 공궁을 겪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이 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붙어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한 187만 원 정도를 미납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카드 결제 대금 97만 5천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뿐이 아니라 이제 숨진 부인이 최근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가족의 돈 외에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 3명이 고소를 했는데 예. 2억 7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소인들 조사 다 끝나고 네. 이제 피고소인인 부인을 조사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피고소인이 사망하고 피의자가 사망하고 그럴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빌린 수억 원의 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가족들한테 받은 돈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적시된 돈이 2억 7천만 예. 원이면은 그걸 다 합하면 수억 원대에 이를 걸로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돈을 그렇다면 진짜 투자하는 데 네. 썼다가 실패를 했던 건지 예. 아니면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네. 의무화됐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CCTV를 달면 대리 수술 같은 게 근절될 수가 있고 또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환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일단은 의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38조의 2가 신설이 됐는데 네네. 신설된 것은 재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경과 기간이 2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예. CCTV는 설치 의무가 있고 촬영 의무가 있는데 설치 의무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할 경우에는 설치 의무는 발생을 하는데 예.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촬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촬영 의무는 언제냐면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 응급수술인 경우가 두 번째로 네.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 그다음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레지던트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촬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촬영은 대학병원과 같이 그런 큰 병원이 아니라 중소병원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입법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CCTV가 촬영이 됐을 때에도 보관 기간을 네. 30일 이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뒤집어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30일까지만 보관하면은 그 이후에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 단체 측에서는 조금 뭐 이런저런 예. 불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 보관 기간 예외 조항을 두고서 이제 환자 단체 측에서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의료계 반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협회가 CCTV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의협, 병협 모두 이건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라는 예.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네네. 침해받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수술 현장에서 굉장히 소극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부작용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영상에 담긴다는 특수성 때문에 인격권 침해도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는데요. 네. 참조할 만한 하나의 선행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생겼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건 너무 기본권 침해가 강하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기본권 침해보다 이 아동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 더 크다는 판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의료 현장에서 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수술실에 이 CCTV가 필요한 이유,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의료 사고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의료 수술하는 과정에도 예.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느냐, 이것을 일반인들 환자 측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의사들의 선의만을 믿기도 어려운 것이 예컨대 이 법이 신설된 이 38조의 1을 의료법 38조의 1을 권대희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권대희 씨가 2016년 9월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에 출혈이 심해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CCTV, 그 수술실 내 CCTV가 아니고 병원 CCTV를 봤더니 의사들이 이 권대희 씨를 방치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의료법에 이 규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외적인 경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CCTV 녹화 네. 매뉴얼 따르다가 이제 자칫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짚어주신 대로 이 의료법에 따르면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응급한 환자를 그 수술하는 경우, 예. 아니면 고위험 수술, 아니면 수련병원의 전공이 수련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이렇게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더라도 보호자에게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보호자가 요청을 했으니까 거부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좀 지연이 되지는 않을지 또 그 이후에도 사전 설명한 내역 그리고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를 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촬영물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게요. 이 네. 수술실 CCTV 촬영물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안전장치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가장 그 민감한 그렇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수술받고 있는 모습을 더군다나 수술하려면 이런저런 이제 뭐 옷도 좀 그 벗어야 되고 예. 그런 영상이 유출되는 것은 굉장히 사생활 피해가 심각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 네트워크로 인한 해킹이 방지가 되도록 망을 분리하도록은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내부 직원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침입해서 물리적으로 유출할 경우에는 이것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은 거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